최소한 4조 수천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날아가 버린 돈이 2조 수천억이고 앞으로도 빚 처리를 해야 될 돈이 몇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캐나다의 석유 개발업체 그 하베스트, 그리고 그 밑에 산하회사로 정유업체, 이거는 팔아버렸죠. 10분의 1도 못 받고 행편없는 가격으로 팔아버렸죠. 1조 3천억 들은 걸 300 몇십억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냥 날라간 돈이 1조 2천억쯤 또 날라갔어요. 그래서 좌우간 현재까지 손해가 난 게 2조 한 4, 5천억은 될 거고,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밑빠진 독인 이 하베스트사와 그 산하 정유회사 날 인수와 관련돼서 강용훈 사장은 정책 판단이라 그러고 위에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 강용훈 전 석유공사 사장까지만 구속시켰습니다. 자, 고작 그 몇 조 벌 거라고 담뱃값 인상시킨 정부가요. 자, 하베스트나 날과 인수와 관련된 부분을 석유공사 사장이 지 혼자 마음대로 했다라는 걸 믿고 수사를 여기서 멈추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 안 내야 됩니다. 저는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야 된다고 봐요. 국가의 재정을 몇 사람이 짜고 해먹으려고 이렇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지요.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돈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과정이에요. 석유공사 사장은 정책 판단이었고 위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면 이거는 정말 문제인데요. 저는 야당이 지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적어도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은요, 그 안에 친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입을 딱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요, 이 하베스트 날 인수와 관련돼서 특검하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요, 한국의 언론들요, 몇 조가 사라진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 침묵, 참 저는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진보 언론들, 평소에 무슨 뭐 좌파 이념적인 문제에 괴거품을 물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이 문제는요, 별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부패 척결에 판을 키우면요,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 돌아올까봐 겁이 나서 그럽니까? 야당이요, 이 문제 특검한다고 해야 됩니다. 딱 하베스트 날 인수만 가지고 특검을 해보자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요, 이런 수조 원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국회의원이 어디 입법만 합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조사할 권리가 국감이라는 게 있고 또 그래서 국회의원이 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을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서 이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최종적인 꼭지점이 누군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베스트 인수는요, 메릴린치를 통해서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 주식을 사면서 날린 돈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전부 한 몸통인 일입니다. 자, 다음은 그 세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앞으로 거칠 세금에 대해서 예상 추계를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만 1조 4천억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당초 기대보다도요. 즉 개인이 내는 돈은 하도 정부가 요즘 세금을 잘 추적해가 샅샅이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개인은 많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냈어요. 별로 번 것도 없는데. 근데 관세는 1조 3천억이 줄어들 것 같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무역에 의해서 수입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역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3조 4,200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소비가 아주 축소되어 간다. 즉 소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인세도 2조 이상 줄어들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늘어나고 예상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줄어든다.
자, 요즘 아무리 기업들이 뭐 어렵고 망한다 하더라도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건 심각한 건데요. 실제로 법인세의 그 세율을 인하해가 22%로 이명박 정권에서 인하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면세 감세를 빼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5%, 14%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22%라 해놓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내는 세금은 10% 중반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요. 법인세 인상하자 그러면 법인세를 또 제대로 받자고 하면 좌파고요. 법인세 올리지 말고 인하해야 된다 하면 우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 저보고 무슨 애국 좌파, 뭐 제대로 된 좌파, 희귀한 좌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좌우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버릇 만큼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30대 기업은 뭐 600조, 800조씩 쌓아두고 있고요. 사내 유보금을요. 그러면서 명감세 많이 받아가지고 세금 안 내고. 이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수백 조씩을 쌓아 놓을 동안에 세금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자,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요, 저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 기본 세율을 갖다가 정해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자가 난 기업이나 거의 돈을 벌지 못한 기업은 세율에서 좀 깎아주고요, 돈을 잘 벌은, 뭐 보면 한 분기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삼성에 뭐 작년에 벌은 돈, 분기에 벌은 돈이 엄청나더만요. 남 회사 이야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돈 잘 버는 회사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인세도 차등 적용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갖다 적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마치 대부분의 기업이 한계선상에서 헤매는데 법인세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좀 어줍잖은 이념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 입장을 강화하고 월급쟁이들 주머니 트는데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좌파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옛날에 뭐 배 출항할 때 제대로 실었는지, 뭐 사람 제대로 탔는지 이런 걸 갖다 해운조합이니 뭐 이런 데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때 사건 때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회사에 편의를 봐줘가지고 이 출항이나 적재 운항 감독을 제대로 안 해가 33명이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 해운조합이라는 게요, 결국 해운회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그 해운조합이 저거 일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요, 푼돈이나 용돈 받아먹고 그냥 다 봐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 운행이 만성화돼 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명이나 재판을 받고 그 중에는 뇌물 먹던 사람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해운조합이 해오던 해운 운항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기겠다고 하니까 이 공단에서요, 이제 직원들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특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새로 생기고 늘어났으니까요. 거기에 33명이나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특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관피와 척결을 안 했습니까? 자, 여기서 해먹던 놈이, 이거 해먹던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고 재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이 절로 가니까, 이제 글로, 땅 밑으로 굴을 파서 글로 가가지고 조용히 33명이나 특별 채용으로 취업을 했다라는 거. 이게 정신이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해양수산부는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까? 정말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 지정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사고 나는 거 방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집을 어디 남 줍니까? 이렇게 용돈 받으면서 슬슬 눈 감아 주던 사람들이 또 특채대가 그 일 똑같이 해요. 1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신간선에서 일본에 어떤 좀 도란 사람이 신나를 부리고 분신 자살했지 않습니까? 달리는 신간선을 태워버리겠다고요. 근데 화재가 번지지 않고 승객 중에 딱 한 명만 죽었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2008년입니까? 대구에 지하철 사건 났을 때 지하철에서 한 명이 그때 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불질러 갖고 뭐 한 250명 이상 죽고 수백 명이 또 다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이렇게 쉽게 인화되기 쉬운 내장재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일본이요. 거기서 자각을 해가지고 일본의 모든 전동 차량 내장재를 갖다가 인화되지 않는 물질로 재질로 싹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차 안에서 달리는 신칸센 안에서 신나 휘발유를 들이붓고 분신 자살을 했는데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일본은요 남의 나라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서 자기 나라에 시정을 합니다. 한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국가 되기는 틀렸습니다. 워런 버핏 세계 3위의 부자였습니다. 버커셔 해서웨이라는 투자회사의 대표이자 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30조 가량을 기부를 했습니다. 세계 아마 기부의 1위일 겁니다.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가겠다. 자기 아들은 그 1%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다시 또 올해 기부로 3조 2천억을 주식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투자를 할 때는 똑하게 합니다. 욕도 많이 먹는데요 진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재산이 한 70조 되는데 이번에 이 기부를 통해 가지고 서열 3위에서 서열 4위로 내려갔답니다. 기부를 해버려서 재산이 빠지니까.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 정말 많은데 자 재벌 회장이 돈을 안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돈이 자식 주면 자식 몇 대까지 잘 먹고 잘 사겠습니까? 그 돈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자 정말요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됩니다. 한국에 돈 많은 분들 제대로 사시는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